오늘 이제 9월에 이제 첫 로컬 세미나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길을 쫑긋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비움과 체험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마음속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히 질병이 있지는 않지만 매일 필요한 나의 모습, 커피를 먹는 커피의 잔수가 혹시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이때는 충분히 잠을 자도 만성 피로와 염증이 가득했던 그때였는데요. 아침이면 붓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제가 변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약국에 가면 변비약을 5통씩 집에 재워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서 피부는 항상 칙칙하고 그리고 항상 뾰루지가 많이 났던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뭐냐면 다시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요. 너무 조금 어플이 있지만 조금 많이 좀 다르죠. 정말 매일매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살아가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전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어려진 저의 모습으로 좀 더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힘든 만성 피로의 삶에서 더욱더 활력 넘치는 삶을 모두 살아가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은 좀 더 늙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모두 원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모두 원하시나요? 네,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사질환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면 당연스럽게 고혈압, 당뇨, 그 절차에 밟아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나이가 들면 심혈관 질환까지 이렇게 쭉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만 봐도 이런 대사질환과 심혈관 질환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차대로 대사질환을 겪고 이렇게 주요 사망 원인이 이런 질병까지 걸리는 절차를 누구나 밟고 싶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방법, 제가 했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거예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하죠.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면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건데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 증가를 통한 자연 치유력인데요. 부산대학교 외과대학 교수님 그리고 유명한 저자이자 문동선 교수님이 책인 Why Clean, How Clean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상처가 나면 며칠이면 딱지가 생기면서 피부가 재생되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며칠 쉬면 면역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적혀져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떠신가요? 우리가 열이 나면 해열제, 통증이 오면 그죠? 혈압이 높으면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해독 프로그램이 돌기도 전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고 이렇게 현대의학에 따라서 약을 먹으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약을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어떤가요? 약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떠신가요? 약 가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약은 점점 늘어나만 갑니다. 그래서 이런 해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높여서 이런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몸의 에너지는 해독 기능과 대사 기능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거는 균형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은 반대로 해독 에너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제 아침 먹고 중간에 조금 힘드니까 초콜릿 먹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조각 먹고 그죠? 저녁 먹고 뭐 먹나요? 그 다음에 저녁에 야식까지. 예. 너무 많은 우리는 소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쉴 새가 없죠. 그러면 언제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독 에너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 에너지를 낮추고 그리고 해독 에너지를 높이면 면역의 스위치를 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과 독소를 없애는 건데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요시노리 오스미라는 교수님인 오랜 연구 결과 밝혀낸 게 있는데요. 세포에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게 바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세포는 재활용, 그렇게 재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세포가 이제 분해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상되고 노화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들이 꾸준히 분해하고 다른 일정량들은 재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스로 먹는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오토파지의 좀 쉽게 생각한 개념은 메커니즘은 우리가 5일 정도 최소 5일 정도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라는 개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하루에 800에서 1000칼로리를 제한하면 우리 몸에서 단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이 오토파지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작용을 하면 우리 몸은 이제 단식 모방을 통해서 세포가 재생되고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식을 하면 어떤가요? 신체 에너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분해하고 독소와 염증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포에서 이제 혈관으로 독소와 염증이 배출하게 되면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에요. 양질의 영양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우리의 몸의 정교한 시스템, 해독 시스템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파지 개념을 통해서 독소와 염증이 나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비타민, 미네랄, 조효소 첫 번째 배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냥은 세포에서 혈관으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그게 혈관을 따라서 움직이면 혈관에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혈관을 따라 가다 보면 간으로 가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배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 가서 간이 그렇게 해독을 하려면 충분한 항산화제와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굶는다고 한다면 오토파지 개념은 적용이 되지만 어떠한가요? 간에서 해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간이 우리 몸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에서 해독된 것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우리 대소변 그리고 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변비가 오게 된다면 또다시 소장과 대장에 흡수되게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식이섬유와 유산균 그리고 소화효소가 꼭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없애기인데요. 이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들 눈을 번쩍 뜨고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해독 시스템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 메커니즘을 안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음식, 쌀 너무 좋아하잖아요. 탄수화물 너무 맛있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인슐린이라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해 보면 포도당은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육 수업을 열심히 하고 다시 교실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가요? 우르르 하고 교실 문 앞에 이렇게 다들 우르르 몰려 있잖아요. 그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포도당, 교실은 세포,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은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열쇠를 열면 학생들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문이 너무 낡고 또 너무 무거우면 어떨까요? 문이 조금밖에 열리지 않으면 더 이상 포도당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많이 들어서 아시긴 아실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정상적인 세포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당을 이렇게 세포 안에 넣을 수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또 간식 먹고 끊임없이 우리가 에너지로 다 사용하기도 전에 다 계속 우리는 포도당을 먹기 때문에 인슐린은 작업을 할 수가 작업을 계속 문을 두드려서 세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은 열쇠는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는 어떨까요? 나는 이제 에너지화 될 수 있는 포도당은 가득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야? 라고 세포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포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듣기로 인슐린 내성이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내성이 생기면 세포문들은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들이 안에 세포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솔직히 너무 잘 먹죠.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에너지화 되지 않고 왜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피곤한가? 그게 아마 지금 이 원리로 인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내성이 걸리고 나서 이 남은 포도당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포도당들은 또 흘러 또 혈관을 막 찌르고 다닙니다. 염증을. 그러면 간이 이렇게 염증이 나면 안 되는데 라고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대량 생산을 해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가 끈적끈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피는 우리 몸을 돌아야 되는데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주게 돼요. 그러면 심장은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러게 되다 보면 혈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고혈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남은 이 포도당은 간들이 지방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간에 붙이게 되면 지방간이 오고요. 그래서 술하고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인데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당뇨병이 오는 거죠. 모든 이런 대사 질환들은 여기 인슐린 내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혈당이 낮고 그리고 규칙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다고 이제 건강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 이제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리셋, 건강 버튼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리셋을 하는 동안 소화가 용이한 유동식을 먹기 때문에 소화 에너지를 줄이고 반대로 해독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식사 대용으로 먹는 뉴트리밀이 235칼로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800칼로리가 되지 않아서 오토파지 개념이 적용되어서 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황산화제, 그리고 식이섬유와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과도하게 식사를 거르는 해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내 몸의 장기의 최고점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식사 대용인 뉴트리밀은 GI 지수가 아주 낮은 23이로 있는데요. GI 지수는 혈당 지수를 말하는데요. 과학적인 식사 대용식이기 때문에 리셋을 하고도 2단계, 3단계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뉴트리밀을 먹게 되면 인체의 혈당 지수가 적당히 유지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 저하인 인슐린 내성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의 1단계 새끼를 뉴트림으로 먹음으로써 우리 오토파지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소와 염증이 배출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침 저녁으로 두 끼의 뉴트리밀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충분한 영양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가지고 그 3단계는 유지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리셋 프로그램이 유산화가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해독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 연안에 있는 멕시코 정부가 공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호비부는 해독병원으로서 많은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많은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필요한 영양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거나 영양소로 채우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캐나다에서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영양제를 수거해서 비교 가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비교 가이드는 4년에 한 번씩 발간돼서 벌써 유판이 있어요. 근데 이 유판은 우리나라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양제라고 쳐보시면은 이 책을 볼 수가 있고 국공립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가장 좋은 제품의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리셋을 한다면 효과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생물 학자이자 면역학 박사인 마이러 웬츠 박사님으로부터 설립되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렇게 검증된 제품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뉴트리션을 통해서 비움과 체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품을 몇 가지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헬스팩인데요. 헬스팩은 30가지 영양소를 한 포에 담은 종합 비타민입니다. 아까 앞에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이 꼭
꼭 필요합니다. 세포에서 혈관으로 나오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헬스팩이 필요하고 7가지 식물 성분 추출물들도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산화의 독점 기술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도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기억나시죠? 혈관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항염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메가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오메가는 좀 비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아이도 쌀을 잘 못 삼켜요. 그런데 톡 하고 씹어서 쪽쪽 먹는데도 전혀 비리지 않게 먹을 만큼 상큼한 레몬 오일이 함께 들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중금속 오염도가 낮은 소형 어류에서 오메가를 추출했기 때문에 순도가 굉장히 높고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제품이죠. 우리가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높여줄 헤파실 플러스입니다. 간의 활력을 찾아주고 기능을 높여주면서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닌이 13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유산화의 독점 기술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 얘기하면 세포가 세포 간에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옆에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 있죠. 옆을 이렇게 톡톡 한번 쳐보세요. 깨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인셀리전스 기술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많이 주무셨나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로엔즈 플러스인데요. 우리 소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소화 요소가 꼭 필요한데 이 알로엔즈 플러스 통해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피부 건강까지 3가지 모든 집중 케어가 가능하고 알로에 베라겔의 핵심 성분이 총 다장체가 112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인데요. 100억 마리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50년 전통의 유산균 종주국인 덴마크 크리스타 한센사의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12와 LGG 균주가 50대 50으로 균형 잡히게 되어 있고 혹시 우유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우유에 미함유가 되어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에 가장 탁월한 제품인데요. 프로후라바놀 C300입니다. 이 C300은 저희의 가족의 가장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염증에 가장 좋은 반응을 하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코키농 30인데요. 높은 혈압 및 정상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어렸을 때는 이 코엔자임 Q10이 몸에서 엄청 많이 잘 생겨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많이 외부로부터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뼈와 치아를 위해서 마그네칼디도 함께 섭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설하기 위해서는 이 화이버즈 플러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개선과 함께 원활한 배변 활동을 했는데요. 이게 장내에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서 배변량 부피를 커지게 해서 어떤가요? 대장 소장에 있는 수변까지 싹 이런 얘기만 들어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 해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트리밀 액티브인데요. 우리가 오토파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 5일 이상 그죠? 800에서 1000칼로리 이하로 먹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유트리밀 액티브입니다.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5대 영양소 완벽한 영양이 함께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15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져 있어서 초콜릿 맛과 바닐라 맛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유산화 제품이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서도 그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에서도 4년 연속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부분에서도 계속 우승을 하고 있어요. 대상을 받고 있는데 왜 4년이고 6년이냐 하냐면 이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한 지가. 그리고 종합영양제 부분은 6년. 모두 받았다고 하는 우수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길게 이렇게 왔는데요. 정말 이 3가지를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의 일상을 지금 최근 걸 담아봤는데요. 아침은 매일 예전에 같았으면 아이들을 먹여주고 남은 밥을 저희가 먹었을 텐데 저는 그건 버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강 가득한 뉴트리밀과 화이버즈 영양제를 통해서 저에게 가장 선물을 해주고요. 그렇게 리셋 프로그램도 1년에 한 번에서 2번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면 어떤가요? 아침에 눈이 번쩍하고 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에 매일 운동을 나가요. 운동하고 아침에 좋은 영양을 먹고 나니까 하루가 너무 알차겠죠. 그렇게 제가 건강해지다 보니까 우리 저기 처음에 봤던 사진 애기가 지금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인데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옆에는 6학년인 저희 딸인데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언제 병원을 갔었나 할 정도로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걸리고 나신 분들은 진작 좀 챙길 걸. 그때 후회하면 좀 늦죠. 건강은 돈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잃을 때까지 그것의 값어치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은 1000개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건강, 원래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셋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